내 몸이 부서져라 농사지어서 키운 아들. 의사가 돼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 없이 살게 됐으니 어떻게 기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식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옛말이 괜히 생긴 말이 아님을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자연스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키웠더니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닌 며느리의 남편이 돼버렸고 사돈의 사위가 되어버렸죠. 그렇다고 아픈 부모, 진료도 안 봐주는 의사 아들이 말이나 되는 소린지. 이럴 줄 알고 의사 될 때까지 뒷바라지하고 병원까지 차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덧 변해버린 내 아들.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열심히 가르쳤겠지만 결혼한 아들의 뒤치다꺼리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70세가 된 지금 아들은 남이나 마찬가지이게 돼버렸으니 말이죠. 강 씨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남편과 함께 평생 농사를 지었습니다. 강 씨의 부모님도 시부모님도 모두 농사만 지으며 사셨던 분들이었죠. 자연히 남편과 강 씨의 배움은 짧았고 시대가 변했으니 아들만큼은 잘 가르치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강 씨 부부의 바람대로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을 강 씨는 인생을 바쳐서 뒷바라지했죠. 시부모님은 일찍이 돌아가셨고 남편도 아들이 대학교에 다닐 때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강 씨 혼자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의사가 됐습니다. 강 씨는 62까지 일을 하다가 허리 통증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병원 나와서 개원을 할까 해요. 대학병원에 다니던 아들이 작더라도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없으니 강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강 씨도 당연히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기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농사 안 지으시면 땅은 처분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아들 결혼 자금을 천천히 마련하기 위해 농사 짓던 땅은 대부분 매도하기로 한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걸로 병원을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 결혼은 알아서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강 씨는 아들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도 결국 기반이 마련이 되어야 의미가 있으니 말이죠. 그렇게 지방 소도시의 작은 가정의학과 의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대학병원에 다닐 땐 매일 잠도 못 자던 아들이 개원을 한 뒤로는 삶이 좀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강 씨도 아들이 병원을 차리니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 허리는요? 허리는 늘 아프지. 그럼 내일 오셔서 물리치료도 받고 가세요. 너 안 바빠? 그래도 어머니 봐드릴 시간은 있죠. 내일 아무 때나 오세요. 그럼 그럴까? 오시면 감기약도 처방해 드릴 테니까 잘 챙겨 드시고요. 나이가 들어가니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허리는 고질적인 통증이 있었는데 아들 병원이 있으니 드나들며 진료도 받고 치료도 받을 수 있었죠. 그런 강 씨를 아들도 잘 챙겼습니다. 그 고생을 하며 살았지만 번듯하게 성공한 아들을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이제 강 씨의 남은 소원은 아들의 결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연애도 안 하고 일만 하다가 이제 좀 여유가 생겼는지 어느 날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어머니도 얼굴 보면 아실지도 몰라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인연이 됐어? 대학 때부터 쭉 다른 지역에 살다가 개원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아들이었습니다. 건너 제 소식을 들었나 봐요. 작년에 그 친구한테서 먼저 연락이 와서 만나다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너무 잘 됐다 싶었습니다. 아들의 나이도 30 중반이었습니다.
결혼 생각할 때가 됐으니 강 씨의 마음도 급했습니다. 그런 강 씨의 마음을 알았는지 얼마 안 가서 아들은 그 친구와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건너 주변에서 그 집안을 안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이랑 사돈 맺는다고? 우리 시동생이 그 집이랑 아주 잘 알아. 그 집 딸인가 보네. 딸이 셋인데 아직 아무도 시집 안 갔다더니 맞아. 장녀라고 하더라고. 그 딸내미가 완전히 효녀라서 여태 시집 안 가고 부모님 모시고 살았다더라고. 그래? 근데 나이가 좀 많지 않어? 아들이 35이잖아. 더 많은 것도 아니고 같은 나이인데 뭐. 하기사, 교사라며? 의사랑 교사면 뭐 잘 만났네. 그러게. 난 아주 좋아. 강 씨는 아들의 결혼 상대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참 똑부러지고 똑똑한 아가씨인 듯 했습니다. 하루빨리 아들이 가정을 꾸리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30 중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둘 낳았습니다. 어머니가 애들 좀 봐주세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바쁘시다니까. 사돈네는 어디서 장사를 한다고 했는데 바쁘지 않은 강 씨가 자연스레 아들의 아이들을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들네 집에 왔다 갔다 하며 봐주었는데 며느리가 복직을 한 뒤로는 아예 아들네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도와달라는 아들 며느리의 부탁이었습니다. 어머니, 애들 TV 못 보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애들 틀어준 거 아니야. 내가 좀 보려고 튼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잖아요. 어려서 이런 거에 물들면 공부도 안 하고 바보 돼요.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며느리는 평생 남으로 살아왔기에 맞춰가기가 힘들었고 똑부러지고 단호한 성격이 가끔씩은 강 씨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실에 TV는 없앨게요. 애들 교육상 안 좋아요. 이해하시죠? 그러고선 강 씨의 방에 작은 TV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보통 낮에는 집안일을 하며 TV를 틀어두고는 했는데 이제는 여가 시간엔 방에만 있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어린 손자들 돌보고 밥하고 집안일 해주는 삶이 둘째 손자가 4살이 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잘 다니던 학교를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애들도 이제 곧 초등학교에 가야 하기도 하고요. 일하면서 애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지금도 강 씨가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는데 며느리가 말하는 육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의사인데 애들도 의사 돼야죠. 안 그래요? 제가 남의 아이들 가르칠 때가 아니죠. 그러면 좋지. 그래서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강 씨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집에 있으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엔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도와주기로 했었는데 며느리가 일을 그만두니 강 씨의 존재는 별로 필요가 없는 듯 했죠. 강 씨도 그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아들네 집에 지내면서 강 씨 또한 불편한 점이 많았고 허리도 아프고 아무래도 힘에 부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말에 군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들 며느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가끔씩 가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보다 시간이 늘어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느 날 오전에 아들의 병원에 방문한 강 씨는 병원에 앉아있던 며느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낮 동안에는 며느리도 한가했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마주치곤 했죠. 진료 좀 받으려고.
어디 아프세요? 몸살이 난 것 같아서 근처 나온 김에 겸사겸사 들렀어. 오늘도 바쁘네. 아, 네. 강 씨는 간호사에게 접수한 뒤에 손님들 틈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오전이라 그런지 강 씨와 비슷한 연배의 환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왕 온 김에 물리치료도 좀 받고 가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멀리서 강 씨를 지켜보던 며느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저 좀 뵐게요. 그러더니 탕비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리둥절해서 며느리의 뒤를 쫓아 들어가니 팔짱을 끼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그러자 며느리가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들 병원이니까 진료받으러 오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오전에 바쁜 거 뻔히 알면서 오셔서 물리치료실에서 시간 보내고 계신 거. 솔직히 간호사들 보기에 민망할 때도 많아요. 며느리의 말에 강 씨가 놀란 눈을 하고 쳐다보았습니다. 자식 영업장인데 이렇게 계속 오시는 거 좀 아니잖아요.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애 아빠가 의사가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직장에 어머니가 계속 찾아오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가르치듯 말하는 며느리의 말에 강 씨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 씨가 아무리 자주 와봤자 열흘에 한 번 올까 말까였습니다. 오전이 편한 시간이다 보니 며느리와 몇 번 마주쳤는데 혹시 그때마다 못마땅했던 것일지 오늘은 꼭 벼르고 기다린 사람 같은 태세였습니다. 내가 놀러 오니 아파서 오는 건데 진료받고 돈도 내고 가잖아. 원래는 아들네 병원이니 돈을 내지 않았었지만 결혼 초에 한 번 며느리에게 쓴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식 병원이라도 공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자식이 식당을 해도 부모라는 이유로 아무 때 나와서 밥 얻어먹고 갈 거냐고 말이죠. 화는 내지 않고 늘 조곤조곤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늘 강 씨에 대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그저 부모 자식 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강조할 뿐이었습니다. 꼭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며느리의 잔소리는 늘 강 씨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아니, 내가 차려준 병원에 마음대로 드나들지도 못하니. 그거 보세요. 지금 어머니가 차려주신 병원이라고 언제든 권리를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오지 마시란 말이 아니라 오후 같은 때 좀 한가할 때 오는 배려는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자기 학생을 가르치듯이 강 씨를 나무라는 며느리. 이제는 며느리 눈치 보여서 아파도 오지도 못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강 씨는 한동안 아들네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파도 동네의 다른 병원에 가고 말았죠. 어라, 왜 여기서 나와? 아들네 안 가고 다른 병원 온 거야? 내과에서 나오는데 동네 사람들과 맞닥뜨린 강 씨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들네가 바쁘길래 나도 얼른 진료받고 가봐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왔지. 아이고, 그래도 기다렸다가 아들네 가야지. 우린 이따가 물리치료 받으러 아들네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아는 곳으로 가야지. 의리가 있지. 옆에 서 있던 다른 사람도 거들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엄마랑 같이 가면 좀 싸게 해주나? 농담조로 하는 소리에 강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가려거든 오후에 한가할 때 가고. 왜? 같이 가. 아냐. 난 오후에 바빠서 못 가고. 둘이 다녀와. 감기 진료도 다른 곳에서 받는 마당에 동네 사람들과 우르르 몰려가서 눈총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아들네 영업장이니까 괜히 친구들 데리고 놀러 간 것처럼 보일까봐 고개를 저었죠. 그리고 한 달쯤 뒤에 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배가 아파오는데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말이죠. 요즘 별일 없니? 한동안 병원에 가질 않다 보니 잘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도 소식을 듣지 못해서 전화를 받은 아들의 안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별일 없죠. 애들은? 잘 지내요. 요즘 장모님이 오셔서 봐주시기도 하고요. 아, 바쁘시다더니. 가게 접으셔서 한가하시대요. 그러니. 다른 게 아니라 배가 좀 아파서 물어보려고. 이게 그냥 체한 건가? 아니면 장염 같은 건가 싶어서. 체한 거면 그냥 약국만 가려는데 배가요? 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등 쪽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기분이네.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전화로 어떻게 알아요? 진료를 봐야 알지. 예전에는 종종 이렇게 통화로도 어디가 문제인 것 같으니 와봐라. 아니면 약국에서 무슨 약을 사 먹어라 하고 알려줬었는데 어쩐지 아들의 대답이 퉁명스러웠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진료 보러 한번 갈까?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병원 바빠서요. 그리고 어머니, 병원은 놀이터가 아니잖아요. 어지간한 걸로 오진 마세요. 저 하루 종일 진료봐서 피곤한데 퇴근하고는 일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는 강 씨는 한참을 휴대폰을 붙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쩐지 자신이 아들에게 굉장히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아들 진료 시간이 끝나고 전화한다고 했는데 생각 없이 휴식을 방해하는 부모가 된 듯 했습니다. 강 씨도 아들처럼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이 바빠진 것은 잘된 일이었지만 병원이 잘 되는 만큼 아들의 태도도 변해갔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예전에 자신의 아들과는 사뭇 달라졌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또 한동안은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지 않았죠. 아들이고 며느리고 강 씨를 홀대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들이 의사라고 부러워하지만 이런 강 씨를 알면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병원 차려주니 이제 자신에게 받을 건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그게 아니라면 단지 먹고 살기 바빠서 부모가 뒷전이 된 것뿐인지 어쨌거나 강 씨 입장에서는 서운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 씨의 집에 아들의 이름으로 된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강 씨의 집에서 거주한 게 아주 오래전 일이라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잘못 온 것인지 아니면 아들이 강 씨의 집으로 뭔가 배송을 시킨 건지 몰랐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바쁜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외출하려던 참이었는데 그냥 병원에 가져다 주자 싶었습니다. 바쁜 아들에게 전화해서 우편물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에 아들네 병원으로 갔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보여서 간호사에게 우편물을 맡기고 나왔는데 계단 부근에서 다른 직원 둘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왔지? 요즘에 계속 저렇게 오더라. 단체로. 사모님이 그러라고 해서 어쩔 수는 없는데. 바빠 죽겠는데 자리 다 차지하고 누워서 수다 떨어. 그래도 어쩌겠어. 원장님 장모님이라는데? 어느새 강 씨도 모르게 귀를 쫑긋한 채로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원장의 장모란 소리에 강 씨가 병원을 나오려다가 말고 물리치료실이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겨 보았습니다. 다들 바빠 보이는 와중에 물리치료실이 어쩐지 시끄러웠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라 침대가 5개가 있었는데
중년 여자들로 가득 찬 상태였고 전부 찜질 중인지 엎드려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힘 좀 쓴 거야. 밖에 보이지? 사람 많은 거. 그러게. 자기 딸 선생님 됐다고 했을 때도 다들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의사 사모님 됐네. 아무튼 복은 타고나야 하는 거야. 그렇지? 원래는 오전에는 바빠서 이렇게 잘 안 하거든. 근데 너희들 때문에 특별히 사위 찬스 쓴 거니까 고맙게 생각해. 아이고. 저 사위 자랑? 맨날 들어도 부럽네. 그러게. 나도 우리 사위가 의사였으면 소원이 없겠다. 조금만 아프면 쫓아가서 치료해달라 그럴 거 아니야. 100살까지 거뜬히 살겠다. 우리 돈 안 내고 가도 되는 거지? 누가 가족 병원에서 돈을 내? 대화를 듣고 있던 강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며느리가 없어도 자신의 엄마가 이러고 있는 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딸이 사모님이라 힘 좀 썼다고 자랑하는 사돈을 보니 아주 적극적으로 며느리가 나선 것인 듯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줄줄이 누워서 아주 병원에 관광이라도 온 것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이러니 직원들이 수근거리는 듯 했습니다. 또 얘기를 들어보니 이러는 것이 한두 번도 아닌 것 같았고 말이죠. 아들을 의사로 키운 건 강 씨인데 괜한 사람이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 듯 했습니다. 고생해서 키워준 부모는 뒷전으로 하고 자기 장모만 챙기는 아들도 괘씸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려 들더니 정작 자기가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아들의 병원을 이용해 먹는 듯 했습니다. 처갓집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아들의 마음도 이해가 갔지만 그렇다고 친부모는 홀대해도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강 씨가 가장 서운한 건 며느리도 아니고 아들이었습니다. 지난번 전화했을 때 짜증을 내던 아들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업신여길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쯤 되니 강 씨도 오기가 생겼습니다. 정연아, 엄마가 내일 친구들 데리고 물리치료 좀 받으러 가려는데 괜찮니? 아들에게 전화해서 묻자 아들이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화를 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뜬금없는 말씀이세요? 병원이 노인정도 아니고. 지난번에 보니까 너희 장모도 와서 물리치료 받던데. 아니야? 아, 그건 어쩔 수 없었고요. 어머니까지 똑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애도 아니고. 왜 네 장모는 되고 나는 안 되니? 나는 진료 한번 받을래도 돈도 내고 눈치도 보는데 말이야. 그렇다고 장모님이 부탁하는데 안 된다고 어떻게 그래요? 어머니는 그래도 제 부모님이니까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일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아들 별것도 아닌 걸로 괴롭히지 마세요. 더 하실 말씀 없죠? 그럼 끊을게요. 매정하게 대꾸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아들. 이제는 강 씨도 아들에게 기대하지 말자 싶었습니다. 손주들도 이제 장모가 봐주니 자신의 존재가 아쉽지 않았고 이제 점점 아픈 데는 늘어가니 나이 든 부모가 짐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강 씨가 의사된 아들 덕 보려는 사람 취급을 하는데 아파서 아들네 병원에 찾아가는 게 무슨 큰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구는 아들 며느리가 야속했습니다. 의사 아들 등에 업고 떵떵거리며 살려고 한 것도 아니었지만 말년에 아들 덕 좀 보고 아픈데 치료도 하고 그러는 게 무슨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저물어버린 세월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것인지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강 씨는 더 이상 아들에게 신경 끄고 내 삶이나 신경 쓰자 싶었습니다. 병원이 아들네 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 감기는 이비인후과가 나았고
나았고 허리는 정형외과가 더 나았습니다. 요즘엔 허리 전문 병원도 있었고 말이죠. 그냥 아들 병원이라 마음 편히 갔던 것인데 강 씨를 생각 없는 노인네 취급하는 아들 며느리에게 강 씨도 질려버렸습니다. 강 씨는 그렇게 꽤 오래 아들네와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아쉬울 것 없는 아들 며느리도 굳이 강 씨를 찾지 않았죠. 그러다 반년쯤 지났을 때 동네 사람이 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들네 병원 어디로 옮겨? 옮기다니? 엄마가 그걸 몰라? 이번에 병원 앞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확장이 전한다고 붙여져 있던데. 금시초문이었습니다. 바쁘네 어쩌네 하더니 돈을 많이 번 듯 했습니다. 동네 작은 병원을 운영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는지 동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꽤나 좋은 위치에 훨씬 더 크게 병원을 옮길 모양인 듯 했습니다. 어쩐지 아들과는 더욱 멀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저희 병원 옮겨요. 한참 뒤에 아들이 병원을 옮긴다며 옮긴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강 씨가 알아봤자 쓸데없는 정보였습니다. 강 씨도 그냥 그러니 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아들네 병원에 갈 일은 없을 테니 말이죠. 그렇게 1년쯤 흘렀을 때 강 씨는 아들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병원이 매달 적자예요. 위치도 더 좋았고 규모도 크다고 그래서 훨씬 잘 될 줄 알았는데 적자라는 소리에 강 씨도 놀랐습니다. 앞으로 승승장구 할 줄 알았으니 말이죠.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줄 알았는데 매달 대출 이자도 겨우 내고 있어요. 이전에 있던 병원은 규모는 작아도 주변에 병원이 많지 않고 50대 이상 환자들이 많이 있어서 늘 북적거렸었는데 옮긴 곳은 주변에 비슷한 규모의 병원이 많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 병원이 많으니 수익적으로 봤을 땐 이전만 못한 것 같았죠. 요즘에 뉴스에서도 병원이 망한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하곤 했는데 그게 강 씨의 아들 얘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당장 망한 것은 아니지만 꽤 오래 적자가 지속되어 경제적으로 힘든 것 같았죠. 옮길 때 대출도 많이 받아서 지금 좀 힘든 상황이에요. 어떡하니? 단순히 고민 상담을 위해 전화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역시나 아들의 용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 땅 아직 가지고 계시죠? 아들 병원 차려줄 때 대부분 땅은 처분을 했지만 지금 강 씨가 소소하게 텃밭으로 쓰고 있는 밭과 강 씨의 집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남은 모든 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달라고 했죠. 사정 좀 나아지면 천천히 갚을게요. 그냥 달라고 안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하지만 아들은 당연히 강 씨가 그 돈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너 병원 차려주고 남은 건 다 내 노후 자금이야. 이걸로 대출 받아서 잘못되면 그때는 엄마가 무슨 돈으로 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기가 막힌 말투로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걱정을 하세요. 제가 의사인데 돈은 어떻게 해서든 벌 수 있어요. 그리고 병원 잘 되면 어머니도 당연히 좋죠. 너 병원 잘 되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라니요. 너 그전에 병원도 잘 됐는데. 그래서 내가 좋았던 게 뭐가 있는데? 그러자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프면 진료받으러 오시고 의사 아들 뒀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힘은 내가 아니라 네 장모가 주고 다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러더라. 나 보면 의사 아들 둬도 소용없는 것 같다고. 아니, 누가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러지. 명절이라고 전화 한 통이 끝이고 엄마를 다른 병원 다니게 하고
애들 어려서 한창 힘들 때만 부려먹고 이제 힘 안 드니까 나 몰라라 하고. 이 좁은 곳에서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니? 근데 그게 다 맞는 말 같아. 그래서 빌려줄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나도 이제 내 인생 챙겨야지. 아들이 의사라고 내 노후 책임 안 져주는 걸 이제 깨달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내 노후 내가 책임지려면 이 집은 건들 수가 없지. 나중에 너희한테 손 안 벌릴 테니까 너희도 이제 나한테 손 벌리지 말어. 그러자 아들이 괴로워했습니다. 아니, 장모님도 나중에 저희가 부양해주기 바라는 눈치고 애엄마도 병원 안 된다고 집에서 절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에요. 어머니는 제가 기껏 의사 돼서 그런 취급받고 살길 원하세요? 그런 취급을 내가 했니? 네가 자처한 거지. 그렇게 똑똑했던 아들 고생해서 의사 될 때까지 뒷바라지 했더니 넌 처가 식구밖에 안 챙겼잖니. 이제 와서 나한테 뭘 바래? 저 대출금 갚아야 한다고요. 너희 처갓집한테 물어보던가. 그게 되면 제가 왜 전화를 했겠어요? 네 말대로 의사가 아무리 병원 망해도 굶어 죽을 리는 없잖아. 근데 나는 이 집이랑 땅 없으면 굶어 죽어.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는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는 강 씨는 아들과의 통화를 종료해버렸습니다. 정말로 병원이 그렇게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에게까지 손을 벌릴 정도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 강 씨가 당했던 취급을 생각하면 이제는 강 씨도 정신을 차려야 할 때였습니다. 이제 강 씨 나이가 70세인데 이제 와서 빈털터리가 되어 아들에게 버림받는 날에는 꼼짝없이 길거리에 나앉는 수밖에 없었습니다.